저희가 먼저 요거 수업 페이지로 순서대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그 수업에 올릴 자료들은 다 이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요거 주소 url.kr에 시작하는 주소를 들어가셨죠 지금? 이 들어가신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시면 북마크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마크에 추가를 해주세요. 나중에 이 URL 아니면은 이 URL을 사진으로 찍으시든가 메모장에 메모하시든가 해서 따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크롬에 이거 괜찮거든요. 크롬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그인 돼 있으실 건데 로그인 해주세요. 크롬 거로. 그 다음에 동기화도 좀 넣어주시고 나중에 어차피 로그아웃 하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컨트롤 D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두 개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 있죠. 그대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 편집자라 요런 데가 좀 보여요. 검은색 화면이. 근데 여기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만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짧게 만들어드린 이 페이지는 아마 흰색만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더 편하실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구글 가입한 것은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용 계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구글은 자기 한 명의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계정을 개발용으로 하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서류 쓰시거나 하실 때 내가 이제 개발을 위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면은 정보 받는 거나 이제 정보 메일 있죠? 회신 같은 거 받아야 될 때 회사에 대한 회신 훨씬 편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좀 별도로 분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GitHub로 와보시면은 이제 여기 사인 업을 해야죠. 사인 인이 이미 있는 거구나. 네, 저거 잘 되셨으면 사인 인으로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사인 인. 여기까지 한번 로그인 해봅시다. 잘 안 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돼요. 로그인 하셨으면 이제 오른쪽에 프로필 한번 눌러보시고 세팅스 이메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이메일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초록색 글씨로 잘 떠 있는지 체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요거 잘 안 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메일이 제대로 연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저장 잘 한 줄 알았는데 인증 때문에 그 저장된 것이 사실 잘 안 된 걸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려고 한번 와서 봤어요. GitHub는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하면은 GitHub는 형상 관리를 위한 도구예요. 그러면 이제 형상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제 개발적인 것을 공부하실 때 뭔가 모르는 것이 나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거를 구글링 할 수 있습니다. 구글링. 그러니까 이제 개념에 대한 것들은 어디 책에 있거나 하지 않아요. 개발에 있는 건.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도 않고. 네. 자, 형상관리. 이게 뭔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글에 이제 쳐볼 수가 있죠. 형상관리. 그럼 형상관리에 대해서 그 구글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보시면은 요겁니다.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하는 거, 소프트웨어 변경사항.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고 자바를 쓰든 뭐 다른 언어를 쓰든 이제 나름의 그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면 그게 구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뭘 바꿔요. 뭘 추가해요. 기능 같은 걸 내가 딱 추가했습니다. 그럼 이런 변경이 생겼죠. 얘가 저장이 잘 돼야 돼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 잘 녹아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결합이 되잖아요. 추가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디가 기존에 있던 거랑 그 다음 내가 기능을 추가한 것이 어디가 이제 새로운지 이런 거를 추적해요. 그런 말이에요.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대조를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상 관리라고 하는 그 정의 있죠? 요거 정척이 한 문제 나옵니다. 하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형상 관리라는 거다. 그럼 추적 관리. 그래서 나의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들을 저장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장뿐만 아니고요. 이 GitHub에서는 개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여기로 가야겠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여러 개발자가 붙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 하나에 예를 들어 4명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각자가 자신의 강점들을 가지고 코드를 짭니다. 이 사람은 뭐 자바 이래가지고 잘 짤 수 있다고 치고 그 사람은 프론트엔드랍니다. 그래서 프론트 쪽을 잘 짰다고 치고 보안 쪽을 잘 담당을 했대요. 이분은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했대요. 라는 식으로 이제 나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뉘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각자의 그 설계도가 있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작성을 각각이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합쳐져야 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코드들이 이렇게 융합하고 막 그 파일을 합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단순히 복붙해가지고 요 A 사람이 친 코드 이만큼 쓰고 그 다음에 요 B 사람이 쓴 코드 여기다가 갖다 이렇게 밑에다 그냥 붙여놓고 그냥 줄글대로 쭉 쓴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하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올려놓은 코드에 B가 이렇게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합쳤어요. 근데 이 B가 코드가 이렇게 겹친 거예요. 파란색 B 코드 A 부분이랑 겹쳐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코드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코드인지,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마지막으로 갱신해야 되는 코드인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충돌되는 이런 부분이 한 개여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100개씩 겹친단 말이에요. 500줄씩 겹쳐요. 일일이 다 못 봅니다. 근데 이런 충돌이 되는 부분도 해결을 하는 것에 GitHub가 그런 것을 해요. 그래서 GitHub가 딱 이렇게 그 코드를 모은 다음에요. 얘네들을 다 분류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이 부분 딱 틀렸다고 개발자한테 딱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중에서 그러면은 A 기존에 있던 거는 지우고 B에 있던 걸로 채워넣어 같은 명령을 좀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GitHub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업에 대한 도구예요. 여기
프로필의 레포지토리 두 번째 거에 your repository 여기 없구나. 여기 아니고 프로파일로 가야 되는군요.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프로파일로 쭉 오셔서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저기가 있습니다. 잔디 심기가 있어요. 네. 지금은 다 이렇게 생겼죠. 잔디 심기예요. 잔디. 이 잔디는요. GitHub에다가 제가 코드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저장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올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하나씩 올렸던 날들인데 좀 연하죠. 그런 거 보시면 연해요.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올렸던 날은 진해집니다. 이게. 네. 그거 차이예요. 아예 빈 날들은 제가 GitHub을 안 올린 날이죠. 쭉 올리지 않은 날들이 있어요. 이 잔디 심기의 일화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 있죠? 배민. 이 개발자 만든 사람이 비전공 출신이에요. 유명해요. 비전공자인데 배민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 잔디 심기를 매일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3년을 했대요. 3년간 매일매일 그 코드를 공부하면서 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일화가 돼가지고 잔디 심기를 막 다 하자 이래서 한참 많이 화두가 올른 적이 있었습니다. 잔디 심기가 좋은 게 좋으면서도 좀 안 좋은 게 저희가 안 돼요. 날짜 좀 조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가면은 그냥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성실하게 코드를 좀 공부한 것들을 다 GitHub에 올렸다. 그럼 잔디가 막 푸릇푸릇하겠죠? 푸릇푸릇하면은 이게 척도가 돼요. 성실도의 척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면접에서 안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업의 개발자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것들 좋게 봐준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섣불리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현업분들의 얘기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알고 계셔야죠. 신입 개발자로서 내가 그래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이렇게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GitHub 그 정도 있고, 자, 코드펜. 이 코드펜은 프론트엔드 쪽에 개발을 좀 도와주는 온라인 툴이에요. 프론트엔드라고 하면은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HTML, CSS, 그 다음에 JS는 자바스크립트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들이 여기다가 뭘 쓰잖아요. 그런 걸 쓰면은 여기 떠요. 그러면은 요거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공부할 때 이걸로 쓰려고 해서 미리 좀 저장을 한 건데 여기다가 내가 쓴 HTML 코드가 직접 결과로 바로바로 보여지도록 할 수 있어요. CSS의 결과를 여기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공부할 때 굉장히 괜찮은 툴입니다. 이걸로 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입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의 수업 페이지도 코드펜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 프로그래머스. 요거는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볼 건 코딩 테스트를 하려고 가입을 먼저 해놨습니다. 자, 코딩 테스트에서 모든 문제 들어가서 언어 설정들을 좀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언어에서 다 언어가 거의 있어요. C, C++, 자바, 자바 체크해 주시고 파이썬 같은 것도 있죠. 난이도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0, 1단계까지는 다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 문제들을 이제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이 언어 체크해 주세요. 오른쪽 위쪽에 지금 C로 돼 있잖아요. 자바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바로 생겨요. 왼쪽에 있는 게 문제 설명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좀 긴데 좀 짧은 것 좀 찾아볼까요? 이거 좀 간단하죠? 네, 문제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읽어야 돼요. 이거를 읽어서 뭐를 풀라고 하는 문제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가 저기 했는데 이거를 읽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쇼폼이 워낙 쇼폼 때문에 그런지 글을 많이 이렇게 길게 긴 장문의 소설 같은 거 잘 안 읽으시잖아요. 짧은 문장들은 괜찮은데 이 문장들이 되게 길어지면은 설명글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면 생깁니다. 그럼 그때 이런 것도 이만큼인데 이걸 읽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문해력에 대한 거라서 문해력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참에 이제 독서를 이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6개월간의 과정이 있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 같은 설명들이 결국에는 우리 개발을 위한 어떤 문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그거 조금 다른 문제예요. 개발이랑 좀 다른 문제. 그래서 따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나머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또 설명드리면 네, 여기 있는 게 자바 코드예요. 여기 있게 문제고 그러면 문제에 있는 거를 내가 여기다가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들이 있죠? 그 답들을 여기서 한번 작성하시고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제 거를 로그인 한번 해보죠. 실행하기가 생겨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코드 실행이 생기고요. 코드 실행하면은 여기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결과를 보여줘요. 뭐가 나왔대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 줄 수 있고, 잘 다 풀었다라고 하면 제출 후 채점하기 요거 누르시면은 채점해 볼 수가 있어요. 잘 풀면은 다 풀었다고 나와주고, 프로그래머스 홈페이지는 우선은 코딩 테스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프로그래머스에 뭐 많습니다. 채용 공고 들어가 보시면은 회사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다 수시 개발이에요. 요즘에 그 채용 철이 없어요. 프로그래머스는 강남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서울에 있는 회사만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이런 회사 가끔 와서 보시면 스펙들을 올려놨는데 스펙이 안 보이네. 네, 이런 거 필요한 거 찾아볼 수 있는데 깃 벌써 나왔네요. 깃허브의 깃이에요. 네. 여기 능숙하게 다룰 분도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쓰이는지 그 회사에서 뽑으면 진짜 쓰는 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여기는 이런 것까지 쓴다고 하네요. 자바가 안 보여. 자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선 파이썬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개발하는 회사가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력 같은 거 신입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강의가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자바도 있어요. 네, 자바 체크하시면 나오죠. 3만원, 32,000원짜리인데 여기 무료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거 무료는 들을만해요. 무료 혹시 내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은 프로그래머스의 무료 강의 들으세요. 저도 이거 다 들었었거든요. 이거 체크된 게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었네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했었네요. 그죠? 네. 자바 같은 거 들어볼 수 있고 여기서 많습니다. 내가 배워보고 싶은 것들 내가 C가 뭔지 모르겠다면 C 들어가 보면은 C가 무료로 다 있어요. 다만 이거 딱 듣고 이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체크가 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죠.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쉽죠? 온라인 강의가. 학원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제가 봐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세 개는 좀 빠르게 넘어가자. 자, 그룹 에듀, 요것도 로그인 하시면 이것도 저거 푸는 거예요. 레벨 테스트, 트레이닝, 코드 테스트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드리는 이유가 수업 시간에 이걸 다 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코드 작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해야만 풀 수 있게 좀 막아놨죠? 문제들 쭉 읽어보시고, 내가 이것을 구현해가지고 테스트 및 제출을 하는 게 이 부분에 있네요. 풀어볼 수 있는 거고, 백준도 아주 유명한 그 코드 테스트하는 홈페이지예요. 문제의 그 단계별로 풀어보기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입출력부터 조건문, 반복문, 어려운 그 문제들까지 쭉 갑니다. 수학 문제도 아예 코드로 풀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위에 것들 밑으로 가면 꽤 어렵거든요. 꽤 깊어요. 저도 어려워요. 일단 10번 정도까지 이 정도 10번까지는 그 기본적인 사항인 거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들어가서 이게 문제예요. 문제에서 헬로월드 출력하래요. 그 문제 제출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출 들어가서 로그인 해야죠. 로그인이 제출했을 때 이 코드를 쓰시고 제출 눌렀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문제 요구하는 내용이 잘 나오면 그러면은 이게 맞았다라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코드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푸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초 백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기초 백제 이런 데 들어가서 코드 제출 로그인 또 하라 그러죠. 이거 로그인 하고 보시면 여기에 자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바로 눌러가지고 자바로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랑 내가 연습해 볼 수 있는 툴이 정말 많아요. 그것들 소개해드렸고 이것들이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같이 가보도록 하죠. 저희 수업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3시간씩 4일에 24주 딱 곱하면 288시간 나와요. 288시간을 배우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국비 지원해가지고 그 9 to 6 하는 그 과정 있죠?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6개월 하는 거. 그게 800시간이 넘게 나오거든요. 이게 넘어요. 요 국비를 듣고서 만들어 가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288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기는 조금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의 활용을 하는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는 좀 알차게 보내야 돼요. 이 시간에 저희가 그 뭐 자바 실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시간으로 많이 못 써요. 이런 식으로 쓰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해야 돼요. 병행하셔야 돼요. 자바를 공부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이 쓰는 코드들을 위주로 가게 될 거예요. 핵심적인 거. 근데 그 안에는 빠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바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프론트엔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못 가요. 하지만 핵심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행이 와야 돼요. 병행. 그래서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병행입니다. 우리 수업 이제 들으시고 더 뭔가 보충을 해야겠다. 자바 지금 예를 들었는데 자바의 실력을 내가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저런 그 문제풀이 하는 백중 같은 거, 그 다음에 코드업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배운 개념 가지고 이거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를 아시면 아무리 새로운 개념이라도 내가 검색해서 학습하고 풀어볼 수 있어요. 공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걸 가르쳐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무료 강의 있죠? 이런 것도 챙겨가지고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질문이 생기죠. 모르는 부분 생기면은 요거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C랑 파이썬이랑 자바, C 파이썬까지 커버돼요. 서브 여기 관련해서 혹시 뭐 기본적인 거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웬만하면 다 답변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 타자 이슈가 좀 있어요. 영타가 굉장히 느리신 분이 간혹 계십니다. 막 50타밖에 안 나오는 분 계세요. 요거 조금 이게 어디서 저기 아니면 스스로가 좀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영타 연습을 병행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셔야 되는데 영어 타자 연습할 시간을 따로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 문제 풀고 좀 남은 시간에 영어 타자는 개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코드.org가 있어요. 이게 블록 코딩하는 곳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 병행할 것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코드.org인데 이것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블록 코딩이라 해서
코드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죠. 처음에 막 다 영어고 뜻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어린아이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게 블록이에요. 영어도 써있긴 한데 이 정도는 저희가 영어 사전 뭐 쳐가지고 충분히 바로 알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짧은 문장들을 가지고 블록화를 했죠. 다 하나의 블록이에요. 이걸 가지고 쌓아서 코드적인 코드적인 생각을 기르는 그런 교육 틀인데 이것도 병행해 주셔야 돼요. 얘는 3단계 정도는 그래도 3월 내로는 다 끝내셔야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수업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별도로 가야 됩니다. 4단계까지 쭉 푸시면 좋은데 최소한 최대로 3단계까지는 전부 다 풀어보는 것으로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코드업 100제 있었죠. 요 기본 문제 100제거든요. 100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월 정도 되면은 4월 내로 다 끝내기. 요 정도로 제가 목표하고 있어요. 자바 공부가 이때 정도면은 거진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자바 전부 다 공부한 다음에 100제 풀어봐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바를 공부하고 있는 그 와중에 쫙 가고 있는 와중에 같이 가는 겁니다. 블록 코딩도 가시고 코드업도 가시고. 그리고 이 수업의 목표가 명확해요. 이 수업의 목표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프로젝트예요. 요거 하나가 딱 하나 완성해 보시면 아무리 좀 작고 조금 초라하고 단순하다 생각이 들어도 이거를 완성하시면 그 실력이 엄청 향상될 거예요. 고민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병행해야 되실 게 처음에 아이디어적인 걸 좀 처음에 병행해야 돼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글쎄요, 여기서 여러분 생활에 혹시 뭐 불편하셨던 부분들, 불편했던 점들, 아니면 뭐 개선할 점, 또는 전공 전공이나 그냥 공부하셨던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좀 어플리케이션 같이 정보들도 좀 모아놓고 하면 좋겠다 등등 되게 많습니다. 예시로는 어떤 분은 배구를 되게 좋아해요. 취미 같은 것도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내가 취미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배구가 좋대요. 그래서 배구 근데 일정을 보면은 일정을 보기가 조금 어려웠대요. 이게 사이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구 일정을 보기 좋게 내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멤버십 기능 같은 것도 추가해봐야지 하는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하나 계셨는데 여행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바다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바다 여행 갈 만한 곳 이런 그 정보들을 이렇게 좀 모아놓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서 날씨 같은 것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자들이 매력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배우시면서 딱 하나 찝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딱 파고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가면 좋겠다 해서 저와 1대1로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는 아니고요. 지금은 아이디어 정도 한번 쭉 구상해 보시고 중반 정도부터는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수업 중반. 그래서 요게 병행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여기에서 병행할 것 좀 미리 왔었는데 다시 좀 올라가 보시면 벨로그 있습니다. 벨로그. 그러니까 위에 거 요거 에듀부터 백중 코드업은 지금 요거는 알고리즘 문제예요. 이게 알고리즘이 반복되는 것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으면 그게 알고리즘이란 뜻이에요. 요거 문제 풀어보는 거였고 제트브레인은 그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자바에 좀 필요한 프로그램 깔아야 돼서 먼저 로그인하는 거고요. 벨로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벨로그. 벨로그는 개발자들의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것들은 좋아요 많이 받은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내용들 한번 훑어보시면은 전부 다 개발 내용이에요. 개발 내용만 올라와요. 여기는.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색을 작성 눌러서 보시면 내가 이제 내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내 노트가 되는 거고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쓰는 거죠. 스프링 1일차 날짜도 좀 작성해 주시고 2025 3월 13일 작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냥 이렇게 줄글로 작성하셔도 돼요. 오늘 뭐 자바 배운 내용들 주의할 사항들 몇 개 작성을 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병행할 사항들 이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병행할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서 내가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편집기고 오른쪽에 있는 게 결과를 이렇게 미리 보게 해주는 건데 여기 편집기에서 문법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마크다운 이거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마크다운 문법 수업 페이지에 하나 해놨었나요? 예, 하나 해놨었네요. 여기 병행할 것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위키용 마크다운 문법 정리 하나 해놨습니다. GitHub으로 연동되는데 GitHub 페이지인데 그냥 그 페이지예요. 이것도 하나에 마크다운 사용법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글머리 샵을 붙이고 글씨를 쓰면 얘 글씨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크기 이제 샵의 개수에 따라 크기가 좀 달라지죠. 이거 해보면 샵 1개짜리랑 샵 2개짜리랑 크기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샵을 쓰면 글머리란 말이에요. 제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껍게 처리가 돼요. 글씨가 그 우리 볼드체 있죠? 그거 처리돼요. 그러니까 쓸 수 있고 또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제 1번 목록 1 그 다음에 2번 목록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마크다운 문법에서는요 그냥 1번 해가지고 계속 늘려뜨려도 있죠. 나는 1번 점 찍고 계속 목록을 늘려뜨리고 있는데 결과에서 보시면은 1, 2, 3, 4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1111로 맞춰놨는데 결과 보시면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좀 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마크다운을 쓰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미지 같은 것도 넣을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이 이미지에 대한 그 크기 조절,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어떻게 크게 조절하는지는 이거 보시고 따라하면 돼요.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하면은 아마 되려나? 저 러버덕이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라서 내가 이미지를 좀 넣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하나 해볼까요? 뭐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바에 이미지, 그래서 요 자바라고 하는 이미지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다른 사람의 사이트죠. 요런 거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지 주소 복사. 주소 복사 누르셔서 작성 중인 것에 오셔서 이 부분을 이미지로 바꾸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러버덕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갖고 왔잖아요. 여기 사용법에서 요거 한 줄 복사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바꿔온 거에서 어딜 바꾼 거냐면 src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rc 이렇게 하고서 그 따옴표 2개로 돼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V 딱 해주시면 여기 들어가요. 이게 웹에 있는 지금 이미지 주소라고 했잖아요. 웹 어딘가에 저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미지. 그러면은 웹은 항상 그 자신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주소를 찾아가면 이 주소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얘한테 이거 보여줘 라고 하면은 이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가지고 온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와요. 여기다 잡아. 이미지의 이제 크기를 어떻게 맞추느냐 했을 때는 여기 위드랑 하이트 있죠. 위드가 너비이고요. 위드 그다음에 높이가 하이트죠. 이걸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여주는 게 픽셀이죠. 픽셀이 네모난 게 되게 작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게 픽셀이에요. 우리 450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450개의 이게 약간 네모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450개. 그러니까 요거를 줄이면 위드를 예를 들어 제가 한 200으로 줄여요. 그리고 하이트를 뭐 한 300으로 맞춰보면 지금 줄었죠? 위드가 줄었어요. 위드를 300으로 늘리면 잡아 늘어나는 거 보이시네? 되게 빠르게 잘 되죠? 그냥 500으로 하면 꽉 채워져가지고 나오고요. 줄이면 줄어들어요. 맞출 수 있어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또 그 각각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을 강조할래 라고 했을 때 좀 위에다 써볼까요? 나는 이것을 강조할래 했을 때 여기다가 백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틱. ESC 아래에 있는 게 백틱이에요. 이 백틱으로 ESC 아래에 있는 게 다운표랑 있죠? 백틱이랑 좀 다르거든요. 요거는 다운표고요. 요거는 백틱이에요. 백틱. 여기 아래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우리 여기 Shift 누르시고 누르면 물결표에 나오잖아요. 그거 키인데요. 이거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 결과가 요렇게 그 여백에다가 살짝 강조를 딱 해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글씨를 볼드체로 별을 2번 해가지고 감싸면 이제 볼드체가 돼요. 또 짝대기 3개 아니면 별 3개 이런 거 눌렀을 때 여기에 그 구분선이 생깁니다. 구분선.
그런 거 문법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구분선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수평선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수평선은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별을 띄어서 3개 쓰셔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5개 써도 나오고 짝대기를 쓰셔도 나오는데 이 모든 코드들을 마크다운 문법은 하나의 모양으로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된 결과물, 통일된 코드의 출력물들을 내주니까 나중에 봤을 때 깔끔한 거죠. 지저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수평선들이 다 통일되어 있고 이제 읽어보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벨로그 있죠. 이 벨로그도 깃허브의 잔디 심기랑 좀 비슷해요. 서류 넣으실 때 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벨로그에다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을 쭉 쌓으면 이제 하나의 시리즈가 되겠죠? 그게 엄청 많이 쌓일 거예요. 이 링크를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죠. 노션으로도 많이 만들고 벨로그 그냥 쓰시기도 합니다. 여기 개발자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종이가 아니거든요. 저걸로 줘야 돼요. 웹페이지 같은 걸로 주기도 하고 그래요. 링크로 줍니다. 그래서 이거 너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링크 같은 게 잘 들어가야요. 그러면 이제 면접 인사 담당자들이 궁금하게끔 써야죠. 궁금하면은 내 벨로그 링크를 눌러가지고 보면은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쭉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지 한눈에 오겠죠?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목만 봐도 웬만하면 뭐 공부했는지 다 알지 않을까요? 감이 오는 거죠. 저도 쓰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SQLD 같은 것도 공부한 것들 쭉 넣어놨었네요. 다음에 공부 정리한 게 이건가? 이거 하면서요. 저도 자바 공부할 때 그런 거 했네요. 그 자바 공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자바 공부해가지고 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걸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고요. 아니면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좋아요. 이거는 홈페이지 구축할 때 서버에 좀 접근을 했었네요. 접속 성공한 거랑 테스트한 거랑 레이아웃 잡는 거를 쭉 작성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레이아웃만 좀 봤는데 그 코드를 좀 올려놓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핵심 코드들을 이제 올려놔가지고 나중에 내가 봤을 때 내 프로젝트, 내 자료들을 참고할 수도 있겠죠? 자기 창조해가지고. 트러블 슈팅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특히. 8080 포트 같은 걸 지우고 싶었어요. 하는 방법들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썼어야만 들어가졌던 게 이제는 그 8080을 지워도 들어가지더라. 이런 거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벨로그에다가 잘 저장을 해주세요. 쌓일 겁니다. 꼭 하셔야 돼요. 벨로그. 자, 그 다음에 병행해야 될 것들 오셔서 맨 처음에 이제 타이핑 정글 있죠? 이 타이핑 정글도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거 영타 연습하는 거예요. 구글로 들어오셔서요. 영어 타자 잘 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영어 타자 조금 테스트 좀 해보고 잘 칠 수 있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연습해보겠다 하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레벨 테스트예요. 그래서 열리면은 들어올 수 있고 누르셔서 이거 쭉 타자 연습하면 돼요. 네. 글쎄요, 타자 연습하시는 거는 빠를 필요라기보다는 거기까지만 좀 해주세요. 타자 연습은요, 자판 안 보고 영타 가능하면 돼요. 이게 그래야 내가 코드로는 다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다 있는데 손으로 느린 거는 이게 자판 보다가 느린 거거든요. 근데 자판을 안 보고 영타 가능하면 100타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조금 했으면 150타 나오냐? 150타 정도면은 충분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타가 근데 많이 중요해져요. 생각보다 이게 독수리 타자하고 계시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그거였고 킵다운 문법 마크다운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무 스택별 로드맵 네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심심하실 때 참고해 보세요. 내가 백엔드 같은 거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백엔드 누르셔서 이 백엔드를 공부하려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에 대한 로드맵을 딱 짜주네요. 그랬더니 인터넷도 좀 봐야 되고 깃도 여기 있네요. 깃 보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면서 그 연관된 것들까지 가지치기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와 있죠. 이걸 쭉 하면은 백엔드 개발자가 된답니다. 풀스택 여기 있네. 풀스택 요즘에 뭐라고 알려주나요? 네. HTML, CSS, 자바스 아까 본 거죠. GitHub, Git 본 거죠. 네, 벌써 본 게 막 나와요. 풀스택이라고 하는 게 좀 계속해서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서버랑 뭐 그거 다 하는 거예요. 프론트랑 백이랑 이제 합쳐진 게 풀스택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기다가 풀스택이 좀 더해가지고 서버 같은 것도 좀 다루는 걸로 가본 것 같고요. DB는 뭐 여기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되니까 DB도 있고 해서 풀스택이에요. 네, 우리 수업에서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정도를 다뤄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뭐 iOS 같은 거 개발자 알림 어떻게 할지 나와 있네요. 코드월지 3까지 3월까지 풀어보자. 프로그래머스에 대한 그 자바 입문이 이게 저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무료 강의 그거였고요. 코드 백제 이거 같이 풀어주세요.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여기 점프 투 자바 이거는 책에 대한 건데 이게 이북으로 다 풀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론서 들고 PPT 보면서 이거는 뭐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론적인 거 안 할 겁니다. 코드 그렇게 배우면은 코드 못 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형 자료형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읽고 있을 수 있죠?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편하신 분도 계세요. 이 공부 스타일도 있고 해서 저와 같이는 어떻게든 막 실습을 많이 해보셨는데 실습하는 와중에 되게 궁금한 것들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활자로 안 돼 있으면 안 와닿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런 거 이용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이제 빠진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이북이라고 해도 내가 뭐 객체를 공부했는데 객체 모르겠어. 객체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글로 읽으실 때 더 공부가 잘 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글로 읽고 코드를 쳐봐라 하면 못 쳐요, 이게. 저는 아주 관점은 명확하게 이론 공부하고 실습하고 이렇게 안 갈 거예요. 무조건 실습부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공부는 할 수 있어야죠. 궁금하시면 이론도 이런 거 올려놓은 겁니다. SQL 고득점 나중에 풀어볼 거고요. 프로젝트 오일러, 요거 수학 문제예요.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에서 찾아보는 거, 소인수 찾는 거, 대칭수, 피타고라스. 요거는 왜 넣었냐면 그런 얘기 좀 하려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 있잖아요. 요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해요. 짧게 아주 그냥 간략하게만 이해하려고 해서 딱 보고 그 다음에 코드 짜야지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시간 투자는 뭐냐면 실습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쳐보고요. 직접 코드를 작성해보고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오류 같은 거 나죠? 오류 해결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오류 해결하는 거에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오류 메시지를 해석해가지고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글에 그냥 찾아가지고 개념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시간 투자하면 풀려요. 웬만해서는 풀립니다. 이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지 이건 공부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도 저한테 직접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손으로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전거 타야죠. 자전거 타야지 자전거 설계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의 운동 에너지 같은 거 확인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로 어려운 거는 이런 거예요. 오일러 프로젝트예요. 수학이 어렵죠? 저는 물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물리 좀 공부해 보셨어요? 지면에 물체가 이렇게 있대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밀었대요. 이렇게 해서 힘껏 밀었대요. 힘껏 밀었는데 이 물체가 이동을 안 했대요. 0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이 사람이 한 2를 구하는데요. 일 안 한 거래요. 일이 빵이래요. 엄청 세게 밀었대요. 완전 밀었어요. 근데 물건이 0m 이동했다? 그럼 나는 일 안 한 거예요. 저는 물리가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물리가 어려워요. 정말 그런 거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능이 좀 필요하죠. 재능이 필요한 예술 분야 진짜 어려운 건 이런 부분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재능이 막 필요하다 아니에요. 재능러 그런 거 없어요. 기술이고요. 일종의 기술이라서 내가 배워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어려운 이 수학을 풀어봐야지 하는 게 요거거든요. 보일러.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아무거나 올려봤는데 요거 뭐예요? 이거 뭐였죠? 팩토리얼인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100까지 와야 돼요. 1부터 100까지 곱해야 된대요. 야, 이거 4팩토리 하면은 1, 2, 3, 4 곱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 나오냐면 2에 6에 24 나오겠네요. 얘 24예요. 4팩토리얼만 해도 24만큼 나오는데 5팩토리얼 하면 저기다가 5 또 곱하면 되니까 120이 나오겠네요. 갑자기 엄청 커지죠? 6 곱하면 또 커져요. 100을 곱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어떻게 구할 거예요?
코드로 구해보겠다 하는 것은 정말 코드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은 우리는 코드를 배워가지고 뭐를 해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코드 배워서 우리는 이제 웹을 만들어 볼 거예요. 웹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웹이라고 하는 거, 혹은 또 이제 이게 좀 작게 하면 이제 앱이 되고요. 이 웹앱은 그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어려운 아이디어였나요? 그렇진 않죠? 뭐 전화하고 하는 게 좀 귀찮아서 모아놓은 거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함을 겪었던 거를 개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실현. 요거죠, 요거.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줄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큰 아주 효율적인 언어가 돼서 지금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현실에 만들어주거든요. 조금 비슷한 게 그 뭐더라? 3D 프린터 있죠, 이거. 이게 왜 그렇게 뜨고 있냐면요. 내가 상상한 거를 현실에 구현을 시키려면요. 그냥 물건 하나잖아요. 이 물건 하나가 그 설계도 같은 게 또 필요하겠죠. 기존에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만들려면 설계도 필요해요. 설계도를 찍어낼 그 기구 필요하죠. 설비가 필요해요. 그 설비를 찍어내려면 설계도에 맞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비를 만들어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돈이. 그냥 웬만해가지고는 아주 간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조차 못 만드는 거예요. 비누깍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찍어내는 그 기구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3D 프린터가 어떻게 합니까? 층층이 이렇게 설계도를 쌓았어요. 면은 이 2D죠. 근데 면을 쌓아요. 면을 계속 쌓아요. 그럼 3D예요. 그러면은 이 면을 쭉 쌓아가지고 그거를 어떤 3D 프린터 재료로 만들어 줘가지고 내가 상상한 거를 이 기계가 아주 적은 돈으로 만들어 줘 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언어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막 그 학문해가지고 가는 쪽 아니고 좀 해보고 싶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죠? 이제 언어학자. 프로그래밍 언어도요. 언어만 개발한다 그러면 언어학자가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언어학자 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옹알이 해야 돼요. 옹알이. 어떻게든 써보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분명 언어예요. 정답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해답이 있어요. 영어로 가게 되면은 이제 answer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거고요. 이거는 없고요. 대신에 solution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이제 자바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구현은 근데 있어요. 구현. 그래서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서 딱 맞추셔야 될 거는 구현이에요. 구현. 안녕하세요를 출력해라 라고는 말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학원 커리큘럼을 쓰기 때문에 기존에 혹시 수업 들으셨으면 그 문제들이 다 중복될 거예요. 그때그때 맞춰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그게 완전히 잘 풀린다 하면은 우리 코드 백제 이런 거 좀 풀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안녕하세요를 출력해라라고 하면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안녕하세요가 출력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이 코드 하나하나를 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죠. 어떤 걸 이해되냐면 그 역할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코드가 있고요. 이런 코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헬로 쓰고 여기다가 또 헬로 쓰잖아요. 이게 출력하는 코드예요. 이거 두 개 딱 쓰잖아요. 그러면요. 얘도 출력이 헬로우라고 나오고요. 얘도 출력이 헬로우라고 나와요. 그러면 코드 하나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여기 다르죠. ln이 있잖아요. 이건 ln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설 보면 얘도 어차피 헬로 출력하고 얘도 출력해요. 헬로우가 여기서 나오겠네. 여기서 나온 거 출력하는구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안 돼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고요. 이 두 코드가 하는 역할이 완전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하나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나중에 이 코드들이 쌓이거든요. 그죠? 쌓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되죠? 내가 코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에러가 났을 때 대처가 안 돼요. 저랑 같이 이런 걸 좀 연습할 겁니다. 계속 이 코드 자체를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병행할 거 정도 쭉 됐고 AI 부분 있죠? 이 부분 요건 읽어보세요. 그냥 지식은 적게 공학은 예술이 아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 올려놨고요. AI가 요즘 많아졌어요. 챗GPT가 워낙 유명하고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들어가서 한번 써보시면은 쓸 수 있습니다. 채팅하게 해가지고 대신에 저거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셔야 될 겁니다. 로그인 해야 될 거고 이 릴리즈가
유튜브 비디오 같은 거를 요약해줘요. 여기 유튜브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유튜브 링크를 넣을 수 있어요. 유튜브 링크를 넣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요약해줘요. 대박이죠. 이제 유튜브 그 빠르게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 넣어버리고 AI가 요약해주는 걸로 그냥 빠르게 읽으셔도 돼요. 이제는 영상 볼 시간도 아깝다 이겁니다. AI 툴 한번 써보시고요. 클라우드 비슷합니다. 약간 요거는 그 뭐죠? 에세이 같은 거나 코드 같은 거 잘 써주는 그런 AI예요. 써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자바 연습하고 공부할 때는 AI한테 물어보지 않도록 합시다. AI 쓸 시점은 자바 다 배우시고 DBMS 하고 프로젝트 들어가면서는 AI 없으면 또 안 돼요. 없으면 안 되는 이제 그때가 오니까 그전에는 없이 또 공부를 해줘야 돼요. AI 없이 내가 알아야 나중에 AI를 시키죠. 구글은 선생인데 AI는 비서예요. AI 신 아니에요. 제발 신으로 보시지 마세요. 자, 병행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초 키보드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홈 엔드 버튼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 화살표 위에 우리 홈 엔드 페이지 업다운 이런 거 있잖아요. 홈 누르시면은 맨 위로 올라가고요. 엔드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요. 스크롤 할 때 조절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셔서 내가 스크롤 계속 내리는 거가 아니라 맨 밑으로 가고 싶다면 엔드 누르면 맨 아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엔드 위로, 엔드에서 이제 홈 누르면 위로 가요. 이게 이제 쓰시는 건데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가, 저희 수업 페이지가 자료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위쪽에 있는 자료 보려고 막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지 마시고 홈으로 눌러주시면 한 번에 갑니다. 나머지들은 또 쓰면서 계속 그거 말씀드릴게요. 단축키 유용하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이런 거 하나 보셔도 돼요. 필수 영상에 이제 좀 내려와 보시면 윈도우 단축키 해놨어요. 최고의 4분 39초랍니다. 단축키 하나 요즘에 잘 알아냈어요. 우리 작업 관리자 어떻게 키세요? 작업 관리자 킬 일 좀 있으신데 작업 관리자 이렇게 키시는 분 계세요? 컨트롤 뭐였더라? 알트? 딜리트? 이거만 있으시죠? 그런 다음에 들어가시죠. 얘기 하시지 마시고 이제 컨트롤 쉬프트 ESC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딱 위로 가죠? 컨트롤 쉬프트 ESC 방향이 따라락 요렇게 쓰세요. 작업 관리자 한 번에 켜야지 이게 딱 이상한 화면 갔다가 안 들어오고 귀찮아요. 이거 알고 난 다음에는 작업 관리자 이걸로만 킵니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괜찮고 여기 있는 거 영상들 한번 보시는데 이거는 막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상식 정도거든요. 이거 보기 귀찮다 그러면 한번 릴리스 시험해 보세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직접 보시지 말고 그냥 또 요약된 걸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무리 없어요. DNS, IP 주소, 웹, 인터넷 또 구미가 좀 당기시나요? 네. 그런 거였고 자 코드펜 세팅 코드펜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알고리즘 문제 구글링은 하지 말고 검선해서 구글링 요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구글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가 원래 구글링 문제를 그냥 검색을 하잖아요. 제가 하나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드 테스트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 와서 택배 상자 꺼내기 요게 너무 안 풀린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구글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와가지고 프로그래머스 택배 상자 꺼내기 요러고 검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푼 문제의 답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정말 도움 안 돼요. 이 사람 이거 풀이란 말이에요. 이거 갖다 붙여넣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붙여넣어야 될 개발 과정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 문제는 그러라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를 길러야 되는 거여가지고요. 이렇게 구글링은 하면 안 되고요. 문제를 보시다가, 조건문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 조건문을 써야 되네. 내가 조건문이 분명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해서 검색해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그래서 내가 다시 조건문이 뭐였더라 해가지고 조건문을 설명한 것들을 보고 맞다 이게 이거였지 해서 여기다 갖다가 이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여러분들 자신의 답으로 쓰셔야 되고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알고리즘 문제는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고리즘 문제 어려운 거는 반나절도 걸리고 진짜 어려운 거는 며칠도 걸리기도 해요. 그거를 이겨내시고 마지막까지 가서 풀었을 때 그거는 거의 뭐 마약 같아요. 짜릿해요. 네. 근데 그때만큼 또 실력이 엄청 점프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수업 페이지 겸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시간 그냥 분배만 좀 말씀드리고 쉬도록 할게요. 이게 뭐였더라? 작업 관리자. 이거 단축키였고요. 자, 저희 이제 수업 시간이 7시부터 50분 수업, 10분 쉬고 50분 수업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9시서 9시 50분이죠? 네, 끝내는 시간을 한 45분 아니면 40분 정도 해서 45분 사이 이렇게 끝내드릴까 해요.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 시간으로 50분까지 전에 있을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은 다 진도는 끝내면 질문하고 정리하는 시간. 그러니까 끝에 이제 5분에서 10분은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7시 정각 시작을 하면은 좀 힘들어요. 이게 한 10분 정도의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7시에서 7시 10분은 뭐 할 거냐면은 이때는 예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코드가요. 공부를 어제 한 것 같은데 내일 와가지고 다시 보면 생각이 안 나요. 희한해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코드였더라 해가지고 머리 예열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예열. 그래서 복습을 좀 하는 시간입니다. 그 겸해서 이때 좀 우리가 중반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뭐 정보 처리 기타 정처리 기출문제도 요 시간에 하나씩 좀 풀어보면은 도움 될 거예요. 재밌어요. 나쁘지 않아요. 풀어보고 어쨌든 요 예열하는 시간 그리고 이때 뭐 출석 체크 차근히 제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